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애터미를 통해 매일매일 크리스마스 같은 삶을 사는 남자 샤론 노즈 마스터 강전원 인사드립니다. 지난밤에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제가 존경하고 존경하는 우리 신정희 총장님 산하에서 제가 했던 노하우나 제가 했던 썰을 풀 생각에 너무 걱정도 되기도 하고, 사실 우리가 이 혀끝이 되게 무서운 거예요. 혀끝은 칼날과도 같거든요. 그래서 말 조심해야 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특히 애터미 사업은 정말 말 조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의 말로 인해서 누군가는 상처를 받을 수 있고 누군가는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운 마음으로 강의를 준비해 봤습니다. 일단 오늘 비디오 킨다고 이렇게 조세리 국장님께서 얘기하시는데, 저는 사실 비디오 키라는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저는 비디오를 켜요. 왜 비디오를 키냐고요? 전 비디오를 안 키면 딴짓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여러분들한테 비디오 안 킨다고 딴짓 한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비디오 안 키는 사람들은 딴짓을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그 비디오는 그냥 안 키는 사람은 딴짓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는 얘기는 아니니까 부담 갖지 마시라고 묻자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저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니까 잠깐 제 소개를 하고 강의를 이어갈까 합니다. 제 나이는 올해 39. 이제 내년이 되면 드디어 앞에 숫자가 바뀝니다. 40. 뭐 어떤 분들은 아직 만이기 때문에 바뀌지 않았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신데, 뭐 체감은 40입니다. 뭐 그래도 애터미를 만난 덕분에 피부가 동안이라서, 그리고 피부가 좋아서 35살까지 거짓말을 쳐도 믿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들 표정이 점점 굳어지시는 게 지금 뭐 사기치러 왔냐는 이런 분위기로 가는 것 같은데, 웃자고 해본 얘기고요. 애터미는 33살에 시작을 했습니다. 뭐 이제 어느덧 6년을 거쳐 7년을 가고 있는데요. 여기 계신 대다수의 분들처럼 애터미가 좋아서 시작했다기보다는 애터미 하는 사람 손에 이끌려서 애터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애터미의 제품이 좋거나, 혹은 애터미의 수익 구조가 좋거나, 혹은 애터미를 통해서 누군가 돈을 번다고 해서 시작하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의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애터미라는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제품을 쓰게 됐고요. 그 사람 손에 이끌려서 세미나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애터미를 만났을 때 사실 저는 캐나다를 7년이나 갔다 온 그런 영어에 대한 경력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스키 스노우보드를 6년 이상 탔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국 프로만큼 타는 실력도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겉보기엔 이렇게 생겼지만 요리를 캐나다에서 6년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식, 양식, 중식 자격증도 있고요. 그 다음에 웬만한 양식 요리는 다 합니다. 그러고 장사도 할 수 있었던 터라 사실 애터미가 그렇게 눈에 와닿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다단계에서 돈 번 사람을 못 봤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애터미를 처음 갖고 오신 저희 스폰서님은 한 달에 7만 원을 벌고 계셨었어요. 그런 스폰서가 저에게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어쩌면 너의 꿈을 이룰 수 있다라는 모든 말이 거짓말, 신기루처럼 들렸기 때문에 저는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스폰서님이 돈을 더 버는 사람을 데리고 온다고 해서 나름 기대를 했는데, 그 스폰서님 또한도 한 달에 28만 원을 버시는 스폰서님이셨던 터라 더욱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저희 라인에는 그렇게 리더스 클럽이나 로열 리더스 클럽처럼 연결된 그룹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축복이라는 거를 다시금 느끼셔야 됩니다. 내가 스폰서가 옆에 있다는 거, 그리고 내가 상담할 수 있는 나의 어떤 고직급자가 옆에 있다는 건 여러분들의 축복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꿀팁을 알려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폰서의 갈등을 없애는 생각의 전환. 스폰서의 최고의 후원은 탈퇴 버튼을 누르지 않는 거다. 여러분들이 스폰서가 PB를 안 준다, 사람을 등록 안 해준다, 후원을 안 해준다 그러는데요. 여러분 다 필요 없습니다.
스폰서가 탈퇴하면 기회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스폰서님은 지금 탈퇴를 안 했어. 언젠가 나를 도와주겠지. 이 생각만 하면 갈등의 골짜기가 점점점 좁혀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저에게 애터미를 갖고 온 스폰서가 돈을 못 벌었던 터라 관심이 없었죠. 그리고 저에게 전단지를 줬는데 전단지 앞을 보고 뒤를 봐도 아무리 봐도 제가 필요한 게 없어요. 지금 애터미에 어저께 들어가 보니까 한 490가지의 제품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전단지 한 장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남자다 보니까 오일비누로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세척 및 청결 작업이 다 끝납니다. 그리고 존슨지 베이비로션 하나면 얼굴부터 바디까지 전부 다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 두 개, 오일비누 500원, 존슨지 베이비로션 7,000원 정도면은 1년을 겉들이 버칠 수 있는 모든 저희 화장품 뷰티 세트가 됐었죠. 그런 제가 애터미가 필요할 리가 없었겠죠. 그런데 인생은 누구나 그렇듯 터닝 포인트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건강하시던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시게 되고 간 이식 수술이라는 큰 수술을 받게 되면서 저는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 돈이 없으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거. 두 번째, 어머니를 간호하는 가운데서는 내 수입이 멈출 수도 있다는 거. 제가 여기에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와닿는 영상을 한 편 공유해보고 갈까 합니다. 죄송해요. 아까 찾아놨었는데. 이번 수속할 테니까 좀 기다리랬잖아요. 가자. 그렇게 계속 방치하면 죽어요. 종양이 머릿속에서 언제 터질지 몰라요. 처치가 빨라야 생존율이... 너 사람이 뭐 때문에 많이 죽는 줄 아네? 암, 사고, 자살 그거 다 아니다. 사람은 가난 때문에 죽는 거야. 가난해서 병이 있어도 치료를 못 받고 가난해서 벗어나려고 험한 일 하다가 사고로 죽고 가난이 싫어서 지 목숨 지가 끊고 가난 때문에 죽는 거야. 뭐 그깟 종양? 나 하나도 안 무섭다. 비키라. 자, 영상을 보시면서 얼마만큼 여러분들은 공감하십니까? 사람이 진짜 죽는 이유, 가난 때문이다. 사실 저는 이거를 어머니의 수술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어머니가 큰 수술하는 과정 속에서 어머니의 수술비를 내라는 사람은 의사가 아니라 원무과였고 그 수술비를 내지 않으면 퇴원을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병원은요, 사람을 고쳐주는 곳이 아니에요. 그냥 장사하는 곳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고칠 돈이 없으면 여러분들 고치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의사의 윤리, 제가 봤을 때는 존재하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제가 애터미를 알아보기로 시작합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지난 5월에 혈액암, 악성 림프조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 혈액암으로 항암 치료를 했는데요. 지금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까지 모두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정말 돈이 없으면 죽을 수도 있겠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산정 특례 환자이기 때문에 제가 내는 병원비가 5%밖에 안 내요. 근데 그 5%가 30만 원이에요. 근데 그 30만 원이 없어서 항암 치료를 포기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아요. 더 중요한 거 알려드릴까요? 항암 치료약 중에는요, 보험이 적용이 안 되는 그런 약들도 많다는 거예요. 제가 사진 하나 또 공유를 좀 하고 계속 강의를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제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오른쪽이 나온 돈입니다. 그리고 왼쪽이 애터미에서 받은 수당이에요. 이 당시 조직검사 때문에 제가 병원에 누워 있었죠. 이렇게 안경을 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다시 크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검사 이 병원비랑 그 다음에 이게 애텀에 나온 수당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나온 비용이요 치료비가 아닙니다. 그냥 검사예요. 검사. 치료는요 여기 플러스 알파예요. 사실 우리가 애터미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왜 애터미를 하지? 나에게 위기는 정말 올까? 옵니다,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이제 간이식 수술이 끝나고 제가 이제 11월 말에 항암 치료가 끝나고 이제 12월 첫째 주, 둘째 주 휴식을 하면서 좀 요양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머니의 건강에 또 빨간불이 들어와서 아산병원 응급실을 모시고 갔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또 지금 치료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일주일, 2주일 가까이 치료를 하는데 병원비만 300만 원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부터 3일 동안 저희 어머니가 간에 좀 무리가 있으셔서 투석 비슷한 혈장 치료를 하셔야 되는데 한 번 받는데 13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걸 3번 받으셔야 돼요. 그럼 그 돈만 벌써 400만 원이에요. 만약에 제가 애터미를 하지 않았으면 어머니한테 그랬을 거예요. 우리 어떡하냐고. 그러면 가뜩이나 아픈 어머니는 그 검사 비용 때문에 한 번 더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 치료 비용 때문에 한 번 더 스트레스가 받는다는 거죠. 근데 제가 뭐라고 할게요. 제가 이제 애터미로 수당이 500이 이제 안정권에 넘었습니다. 엄마, 아니 내 한 달 수당밖에 안 되고 나중에 애터미로 5년 지나면 내 일주일 주급밖에 안 된다고. 그까지 일주일 주급도 안 되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가 진짜 돈을 버는 이유는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회장님께서 이야기하신 돈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살 수는 없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수도 있다는 거. 정말 저는 그게 가슴에 정말 와닿았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애터미를 하는데 거절. 많이 받을까요? 적게 받을까요? 많이 받는다 1, 적게 받는다 2. 많이 받는다 1, 적게 받는다 2. 대다수의 분들이 답을 알아요. 저는 거절을 정말 많이 받아요. 왜 거절을 많이 받냐면 도전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거절 안 받는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거절 한 번도 안 받아요. 그런데 5년이 지나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제가 처음에 이 사업을 세미나를 가고 할까 말까 고민하던 중에 하겠다고 결정을 했어요. 하겠다고 결정을 하고 주변 몇몇 사람들한테 얘기했더니 얘기하는 사람마다 다 거절을 하는 거야. 제품이 싸고 좋아요 써봐요. 그러니까 안 쓴대요. 애터미 알아보세요. 다단계라 싫대요. 너는 얼마 받아? 너 왜 그러고 다녀? 라는 그 소리를 무주공산으로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캐나다에서 8년, 한국에서 5년이라는 시간을 사람들과의 관계 개선을 하지 않고 캐나다 생활과 그리고 한국에서 5년이라는 야간 생활을 통해서 제가 갖고 있던 인맥이 다 끊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길거리 개척을 했고요. 저보다 나은 사람이 아니라 저보다 약간 부족한 사람을 찾아갔어요. 그때 자존심이 더 상해. 여러분 제가 해보니까 나보다 나은 사람한테 거절되면 기분이 나도 덜 나빠. 예를 들어 어디 사장님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업 중간 직책이라든지 그런 사람한테 거절받으면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러는데 진짜 백수야. 돈도 한 푼도 없었고 나한테 담배값 빌리는 백수인데 애터미 알아보라고 했더니 돈도 안 된다고 안 한대. 그 사람한테 거절받으면 더 열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덜 열받는 노하우 여기서 또 알려드립니다. 나보다 나은 사람한테 가면 좀 덜 열받습니다. 네. 어쨌든 그렇게 저는 그런 거절을 통해서 이제 애터미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요. 사실 처음에 이 세미나장을 갔을 때는요. 하기 싫었어요. 왜 하기 싫었냐면 나 빼고 다 미친 사람 같았어요. 오늘 사원을 외쳤는지 아까 이렇게 손을 들었죠?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경외한다. 믿음에 굳게 서며 겸손히 섬긴다. 이렇게 외치는데 무슨 사이비 종교 집단의 교도들 저희 교원들 같은 거예요. 그리고 회장님이 강의를 하는데 막 옆에 사람들 막 울고 있어.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막 박수를 쳐.
이거는 제정신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 그렇듯이 귀찮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죠? 먹고 떨어져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먹고 떨어져라는 의미로 칫솔 한 값과 치약 한 줄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칫솔 한 값과 치약 한 줄을 사오면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이제 저 귀찮게 하지 마세요. 저 이거 안 합니다 라고 하고서 3년 동안 제가 도망다녔던 애터미를 또 거부하게 됩니다. 그렇게 칫솔과 치약을 한 줄을 사왔는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남자들은 좀 더러운 남자들이 아니죠. 저만 그렇습니다. 저만. 남자들은 하루에 양치질 아침에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칫솔과 치약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요즘에는 이제 저녁도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남자들은 좀 칫솔과 치약질을 잘 안 하는데 어쨌든 칫솔 한 값과 치약 한 줄 너무 많아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다단계 물건인지라 주변 사람들과 그게 나눴었어요. 나눠줬죠. 왜냐면 나는 어차피 안 할 거니까. 내가 왜 다단계를 해? 그리고 나는 이 물건이 좋은지도 싼지도 모르겠어. 칫솔에 990원이라고 하고 치약이 2,900원이라고 하는데 이게 좋은지도 난 싼지도 모르겠어. 그래서 다 나눠줬습니다. 다 나눠주고 있는데 한 3, 4일이 지나서 사람들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이 칫솔 살 수 있을까? 혹시 이 치약 어디서 사는 거야?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저는 의문점이 들었어요. 무슨 의문점이 들었냐면 저 앞에 가도 슈퍼가 있고 우리 위에 가도 마트가 있고 여기저기 근처에 마트와 슈퍼가 있는데 구태여 이 칫솔 치약을 왜 사지라는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었습니다. 내가 썼던 제품들 중에 정말 품질이 좋은데 가격이 싸서 나는 이 품질과 이 가격만 바뀌지 않으면 계속 쓸게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돈을 벌 수 있겠구나. 이거 장사를 해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처음에 장사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스폰서님에게 폼클렌징과 비비를 갖다 달라고 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팔았어요. 팔았는데 그 다음 주에 통장에 7만 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야, 나를 이제 돈방석에 앉겠다. 비비 하나 폼클렌징 하나 팔았는데 7만 원이면 더페이 팔면 70만 원일 테고 앱솔루트 팔면 700만 원이네. 야, 나는 이제 돈방석에 앉았다라고 하면서 막 해모임도 전달하고 막 치약 칫솔도 전달하고 더페인도 전달하고 제품을 정말 많이 전달했어요. 왜냐면 비비하고 폼 팔았는데도 7만 원이 나오면 그보다 더 빨리 팔면 더 많이 돈이 들어와야죠. 정말 물건을 많이 팔았죠. 그래갖고 이제 다음 기다리는 화요일이 돼서 통장에 돈이 들어오나 봤더니 빵원. 돈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물건을 정말 열심히 팔았는데 그때 저희 스폰서님께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전원아, 이 애터미는 방판 사업이 아니라 네트워크 비즈니스야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나의 오늘 모습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과연 방판을 하고 있는지 네트워크를 하고 있는지. 방판은 물건을 파는 사업이고요. 네트워크는 교육, 복제, 분위기를 통해 나의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에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해야 되는 1순위가 요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공부하고 리더들이 이구동성을 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품 전달은 언제 하는 거냐면 시스템이 없을 때 제품 전달을 하라고 배웠어요. 저는. 그러니까 스폰서 미팅, 라인 미팅 이런 미팅들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무조건 나는 이 미팅에 참석이야. 그리고 이 미팅이 없는 짧은 시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오늘 아침 9시 반에 시작했으니까 10시 반에 끝난다고 치면 11시부터 2시까지 시간이 남아. 그러니까 그때만 제품 전달하는 거야. 그리고 다시 교육사. 그렇게 저는 사업을 진행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산하에서도 그렇게 진행했던 사람들만 돈을 벌고 있어요. 물건을 정말 팔러 다니던 사람들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많이 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는 게 방판 사업인지 네트워크 사업인지를
정확하게 먼저 캐치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네트워크 사업이다. 그러면 attitude is everything. 태도가 전부라는 걸 여러분들이 항상 느끼셔야 돼요. 제가 항상 저희 산하 파트너들에게 항상 하는 얘기가 있는데 나의 성장이 나의 성공이다. 나는 과연 성장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 강의도요. 줌을 켜놓고 점심에 무엇을 먹을까? 우리 신정희 총장님은 나를 이쁘게 봐줄까? 나는 집중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강의를 듣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3년이 지나도 오늘과 별반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했던 내용들 중에 응용할 것은 응용하고 그리고 제가 했던 강의 중에 이런 불필요한 내용은 빼서 나만의 노하우를 만들겠다라는 여러분들의 생각이 있어요. 노, 알다, 하우, 어떻게 성공하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오늘 처음 만난 분들이면 시대의 흐름도 얘기했을 테고 제 소개를 조금 더 얘기했을 수도 있는데 사실 신정희 총장님 여기는 제가 몇 번 왔었던 터라 여러분들과 저의 시간을 소중히 아끼고자 좀 빠르게 넘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 자는 사람은 깨울 수 있습니다. 잠자고 있으니까 흔들면 깨우거든요. 근데 자는 척하는 사람은 죽었다 깨라도 못 깨워요. 강의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강의를 안 들은 사람은 들으라고 하면 되는데 강의 듣는 척하는 사람이 있어. 줌에서 이러고 근엄하게 있어. 근데 그 근엄함만 있지 바뀌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언제 느꼈냐면 제가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고 한 달, 두 달 정도를 야간에서 일했던 어떤 나의 생활 루틴 때문에 세미나장만 가면 이렇게 꾸벅꾸벅 조는 거예요. 병아리처럼. 앉아있다 자고 스폰서가 사탕 물려주면 사탕 뱉으면서 자고.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시간이 지나서 3년이 5년이 지나서도 강의에서 자고 있을 내 모습이 상상이 되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몸소리치게. 여러분 3년 뒤 5년 뒤에는 지금보다 달라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 태도를 바꾸셔야 돼요. 강의를 듣겠다가 아니라 내가 성장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하는 용기를 내셔야 돼요. 말을 한다라는 거는 상당히 용기 있는 행동이고요. 그 용기 있는 행동 하시는 분들만 돈을 벌어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순서대로 돈을 많이 벌어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누가 제일 많이 말해요? 신정희 총장님. 그래서 신정희 총장님이 돈 제일 많이 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하라고 스피치하라고 하면은 다 빼꼼빼꼼 거리잖아요. 여러분 손 드셔야 돼요. 말이요. 무조건 용기 내셔야 돼요. 까이더라도 하셔야 돼요. 무시하셔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빨간색으로 써놓기 바랍니다. 애터미는 말하는 사업이고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번다. 이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두려워하십니까? 제가 오늘 강의가 끝나고 스피치 시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제 강의를 제대로 했다고 하면 스피치가 막 쫙쫙 10명 이상이 한다고 해서 오늘은 3명만 할게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제 강의가 잘못됐다고 하면 혹시 스피치 할 사람 없나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제 강의가 잘못됐겠죠. 그리고 죄송하지만 여러분도 잘못 들으신 거죠. 강의가 여러분들이 항상 아셔야 될 거는 뭐냐면 doing이 없는 learning은 의미가 없다. 여러분들이 행동하지 않는 공부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늘 제가 이따가 필드 노하우라든지 SNS 노하우, 그리고 계보도, 명단, 그리고 현실 점검표까지 다 알려드릴 거예요. 다 공유할 거예요. 그리고 필요가 원하시다면 여러분들에게 엑셀 파일로 다 보내드릴 생각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내가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스폰서를 탓하고 파트너를 탓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환경이 바뀌어도 내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스폰서는요, 소실적을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경우에서도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도 그렇게 할 거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할 것 같으세요? 모든 사람들이 파란불 신호등에 건너가죠. 그거랑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스폰서가 소실적하는 걸 미워하면 안 돼요. 그리고 파트너가 한 줄만 하는 것도 미워하면 안 돼요. 파트너 입장에서 한 줄만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내가 맡기면 돼요. 스폰서가 소실적할 수 있지. 파트너가 한 줄 할 수 있지. 내가 파트너 양쪽 줄 도와주면 되고, 내가 스폰서 우리 쪽이 소실적이 될 때까지 기다리면서 열심히 하다 보면 나와 같이 합을 맞출 때가 오겠다. 안 와도 상관없어. 아까 제가 얘기해드렸죠. 스폰서의 최고의 후원은 뭐다? 탈퇴 버튼 안 누르는 거다. 그거보다 최고의 후원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이런 말하기 좀 부끄러운데 총장님들 중에서도 줌 미팅 안 하시는 분들 스트로크 합니다. 신정희 총장님은 좀 별난 총장님이세요. 저는 신정희 총장님 정도 되잖아요. 제일 먼저 할 게 있어요. 뭘 것 같아요? 전화번호를 바꿉니다. 파트너한테 전화할게.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전화번호를 안 바꾸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정말 도덕적인 스폰서 밑에 있다는 거 여러분들 축복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의 그런 태도를 바꾸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좀 이제 드리자면, 이제 시간이 어떻게 저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30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저는 강의를 무조건 1시간 안에 끝내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주저리 말이 많은데 길면 어떡하나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 걱정하지 마세요. 59분이 되면 했던 얘기 모두 다 정리하고 끝냅니다. 긴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득이 아니라 독이 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강의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총장님, 그 뒤에 본부장님 하면 그 강사 얘기를 다 까먹어요. 제가 어디 강의를 갔더니 강의가 제가 1시간이 끝났는데 그 다음에 총장님이 30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본부장이 30분 얘기해서 2시간 동안 하더라고요. 저는 거기서 벌 쓰고 있었거든요. 1시간 동안 먼저 나가지도 못하고.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그런 사람도 있는데 여기는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 하면 기분 나쁘실 수 있겠지만 저는 만약에 신정희 총장님과 있으면 지금보다 2배가 빨랐을 거예요. 저희 스폰서들 중에서는 아직 리더스를 가신 스폰서님들이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같이 일하시는 분들 중에. 물론 노열분하고는 이런 격차가 너무 벌어지니까 어떻게 우리가 같은 프로젝트라든지 같은 미팅을 요청하기가 쉽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런 총장님 그늘 아래서 할 수 있다는 것 저는 정말 축복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이런 편안함에 익숙해지면 안 돼요.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성공한 사람들을 봤더니 대다수가 고아들이 많아요. 아니면 어려울 때 힘들었던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만약에 스폰서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 혹은 스폰서의 따뜻한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 번 정도 반성하셔야 돼요. 내가 성공이 조금 늦을 수도 있겠구나. 오히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을 절벽으로 미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애터미를 처음 시작했을 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나는 애터미에서 성공 못할 수도 있다. 나는 애터미에서 성공 못할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니까 그 두려움으로 더 열심히 일했던 것 같아요. 애터미를 하면서 애터미 백수가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애터미를 시작한과 동시에 백수가 돼버려. 그리고 애터미 건달들도 많습니다. 시스템 오라니까 시스템 왔다가 커피 한잔 마시고 스폰서가 미팅 있다고 해갖고 제가 애터미를 해보면서 정말 애터미 건달들을 많이 봤습니다. 건달은 보통 언제 되냐면 에이전트 때는 건달이 없는데 보통 팀장을 달면서부터 건달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국장이 되면은 이제 신건달이 되죠. 그래서 어슬렁어슬렁 되죠. 여기 국장님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제가 봐온 국장님들 몇몇 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업은요. 제가도 얘기해드렸지만 교육, 복제, 분위기라는 걸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최고 열심히 일해야 되는 분들은 국장님들입니다. 특히 국장님들은 돈도 되고요. 그리고 말도 돼요.
그래서 이 국장님들이 정말 부지런히 뛰어야 돼요. 저는 항암 치료하는 동안에도 제가 해야 될 도리는 했습니다. 자, 잠깐 사진을 보여드리자면, 자, 항암 치료하는 동안입니다. 이거 제가 이렇게 필드를 갑니다. 필드에 가서 제가 이렇게 사업 설명을 하고 직접 뜁니다. 그리고요, 제가 직접 이렇게 마트에 다니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개척해서 이렇게 회원가입도 해서 파트너들에게 인증샷도 보내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리더란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리더의 존재에 대해서 실을 뒤에서 백날 한날 밀어보세요. 실은요, 요지부동입니다. 움직이지 않아요. 실은 앞에서 당겨야지만 됩니다. 리더는 두려움을 앞서서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용기를 파트너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때 이 용기란 거절을 당하는 게 아니라 그 거절을 즐기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몇 가지 팁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 절대 잊지 말으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처음에 받는 노는 부정의 노예요. 절대 안 돼. 그렇게 안 돼. 절대 할 수 없어라는 그 부정의 노예요. 하지만 이 부정의 노를 반복, 지속, 끈기를 갖고 하다 보면 이게 긍정의 노가 됩니다. 제가 하루에 회원 등록을 4명을 시키고 그 다음에 제품 구매까지도 이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날 하루에 3명이 등록된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수많은 거절들과 그리고 수많은 무시들 속에서 꿋꿋하게 나만의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애터미 사업을요, 공무원처럼만 하면 무조건 성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에 8시간 정도 온전히 애터미만 하면 다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요, 8시간을 안 해요. 최고 많이 일하는 사람이 3시간, 4시간이에요. 이 줌 미팅을 일단 1시간 듣는 거니까 1시간 일한 거죠. 그리고 이제 몇 명 전화기를 돌려봐요. 안 되네. 말아야지. 이렇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이 부정의 노를 긍정의 노로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부딪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요 앞에 이제 국밥집도 등록시켰거든요. 저희 사무실 근처에 회원가입 만든 가게가 없어요. 요 앞에 커피숍도 가입돼 있고요. 요 앞에 뼈다귀도, 저희 센터에 있는 사람, 제가 다 회원 근처에 있는 사람 다 저한테 가입했어요. 자, 그럼 여기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가입하라고 해서 여러분 그 사람들 바로 가입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국밥입니다. 근데 국밥집에 가서 그래요. 야, 나는 국밥을 먹을 때마다 왜 이렇게 맛있어? 입에서 녹아요, 사장님. 나 내일 또 올게 하고서 집에 가서 사이다를 먹으면서 저 자신을 성공하자, 성공하자 이렇게 제가 주문을 외웁니다. 싫은 거를 즐겨야 돼요. 애터미 성공 비결은 하기 싫은 것을 즐기는 사람이에요. 스폰서 꼴 보기 싫을 때 있죠. 아니, 저 스폰서는 내 피리만 따닥따닥 쳐먹는 것 같고 나는 후원 안 해주는 것 같아. 근데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도 쳐드시고 계십니다. 죄송해요. 제가 험한 말이 나와서. 아니, 그런 얘기하는 사람은요, 본인이 반성을 하셔야 돼요. 나도 누군가의 스폰서를 냠냠 드시고 계십니다. 근데 나는 스폰서가 그러는 걸 얄밉고 내가 그러는 건 되는 거는 내로남불입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여러분, 스폰서가 돈 버는 거 좋아하셔야 돼요. 제가 간단한 예 하나 들어드릴게요. 여러분들 아빠 엄마가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치킨이나 피자 한 쪽이라도 더 먹을 수 있겠죠? 근데 엄마 아빠가 가난해. 그럼 여러분들 치킨 피자는 꿈도 못 꿉니다. 신정희 총장님이 판매사도 유지 못 해봐요. 여러분들 단 1PB 지원도 없어요. 치킨 피자? 죄송하지만 이 줌 미팅도 여러분들 각자 해야 돼요. 이거 연간 회원권도 못 끊어요. 그래서 스폰서가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 생각이 정말 중요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생각 속에서도 그런 생각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끈기 있게 하는 게 중요해요. 자, 여기서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내가 누군가를 리크루팅 하려면 그 가게를 3일 동안 3번을 그냥 연달아 가세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임팩트한 것을 남기셔야 돼요. 임팩트한 거. 그 사람이 나를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걸 남기셔야 돼요. 제일 좋은 거 알려드릴게요. 선물을 주시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는 폼클렌징이나 부담이 안 되는 오랄케어를 하나씩 드리거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금액이 훨씬 싸요. 내가 그 사람을 리크루팅하고 제품을 쓰게 하기 위해서 10번 가서 커피를 마시는 4만 원보다 폼클렌징 7천 원이 싸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은요. 사업가예요. 사업가라는 것은 어느 정도 투자를 하실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투자 대비 어떤 게 이익인지 어떤 게 손해인지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저는 사람들을 만날 때 절대 빈손으로 가지 않습니다. 저의 신조가 있는데요. 제품을 주던지 팔던지 둘 중에 무조건 하나를 합니다. 첫 번째는 팔려고 하겠죠. 제품을 가져갔으니까. 근데 팔지 못하면 무조건 줍니다. 왜냐하면 그 만남이 다음으로 연결될 수 있는 브릿지가 있어야 돼요. 그게 제품이 돼야 돼요. 야, 오늘 만나서 반가웠어, 잘 가 라고 하면 거기가 끝이에요. 근데 우리가 대화에서도 테니스처럼 상대방이 받아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품을 하나 주면 간단하게 연락해야지. 야, 내가 어제 준 제품 어땠어?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서 토스를 할 수 있겠죠. 야, 그랬어? 괜찮았어?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던지 팔던지 둘 중에 하나를 하면서 꼭 만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필드를 다니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애텀에 대한 정보를 이야기하고 애텀에 대한 제품을 얘기하면 나 회원 가입해서 쓰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나 회원 가입했어요. 라고 얘기해요. 근데 99%가 뻥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실패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비자의 말을 믿지 마십시오. 소비자가 제품을 썼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야, 내가 써보니까 대박이야 라고 하는 사람이 진짜예요. 애터미는요, 제품에 힘이 있어요. 그래서 제품력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제품에 힘이 있어서 소비자들을 먼저 알아보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없다라는 건 뭐냐면 아직 안 써봤거나 내가 후속 관리를 제대로 못한 거예요. 우리 애터미는 희한하게 제품을 쓰는 방법이요. 조금 알아야 돼요. 옛날에 저는 딥클렌징도 반품이 들어왔어요. 그래갖고 왜 반품이 들어왔나 물어봤더니 딥클렌징을 세안하는 데 쓴 거야. 이게 손에 짜서 이게 얼굴 바르는 데 쓰는 거야. 그럼 당연히 딥클렌징가 반품이 들어올 수밖에 없죠. 저 같아도 반품하겠어. 미끌미끌하기만 한데. 제품 안내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만나서 그런 얘기가 있을 때 당황하지 마세요. 그래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더 당당하게 밀어붙이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와, 좋으시겠어요. 어차피 쓸 생필품인데 쓰기만 해도 생활비가 아껴지고 그리고 가끔 수당도 받으시겠네요? 이렇게 맞받아치는 거예요. 수당이요? 그런 거 없는데요. 그러면 코드가 없어졌을 수도 있는데 제가 확인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10에 6은 코드가 없어졌어요. 주워먹기라고 하십니까? 제가 요즘에 인스타로도 SNS를 많이 하거든요. 제가 제 거 한 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저는 SNS도 제가 재미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저의 생존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먼저 이렇게 말을 겁니다. 뭐라고 말 걸죠? 이제 얘기가 대화가 좀 진행이 된 거예요. 대화가 진행이 된 사람은 이 사람 물어보죠. 애터미 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얼떨결에 6년 되었어요. 인치님은 무슨 일 하세요? 이렇게 하고 어린이집 교사예요. 저희 집에 치약 칫솔 잔뜩 있어요. 그래갖고 치약 칫솔이 왜 잔뜩 있으신데요? 라고 제가 물어본 거예요. 뻔히 알아요. 근데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뭐 한 번에 많이 사게 됐어요. 좋긴 좋네요. 이 사람은 오토 소비자도 아니고 사업자도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뭐라 썼죠? 잘하셨네요. 현명한 소비죠. 쓰다 보시면 수당도 되시고요. 근데 밑에 뭐라고 썼죠? 전 쿠팡에서 샀어요. 근데 이분을 다시 후속 관리했더니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가입 완료해 드렸어요. 아이디랑 비번은 바꾸지 마세요. 제가 나중에 캐시백 받은 것도 안내해 드릴게요. 네, 수고하세요. 홈피 들어가면 주문 가능한가요? 네, 간편 결제하셔도 되고요. 시간 되시면 커피 한잔 할 시간 주시면 나머지 이야기도 해드릴게요.
이게 이렇게 SNS를 통해서 마케팅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온 오프라인을 다 하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안 된다는 말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분이 지금 오토 소비자가 되셔서 저는 또 오토 소비자 중에서 나 이렇게 또 향 나는 거 그거 뭐라고 하죠?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디퓨저인가? 디퓨저 사신 분도 처음 봤네. 그분이 혼자 3만 필을 주문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내가 했는데도 내가 신기하다. 자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제발 좀 지랄 발광 좀 하자고요. 얌전하게 사업 좀 이제 그만하자고요. 어느 날 회사에 갔더니 회장님이 있으신 거예요. 회장님이 저를 툭 치시면서 그런 거야. 야 강전원 리더스 들어갔냐? 그러고 내가 아직 멀었는데요. 그랬더니 이 새끼 일 열심히 안 하네.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회장님이 야 임마 걔 지랄 발광을 했어도 리더스는 들어가야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회장님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저는요. 저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열심히 하는데 회장님 입장에서 한심해 보일 거예요. 제가 진짜.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온라인이 됐던 오프라인이 됐던 부지런히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절대 까먹지 마세요. 제가 또 온라인 오프라인 부지런히 하라고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들어서 강전원 국장이 교육받지 말랬어요. 온라인 오프라인만 하랬어요. 이렇게 또 착하게 빠지는 사람이 있어. 내가 다시 얘기할게요. 모든 1번은 교육 시스템. 본사 주간 세미나가 1번입니다. 2번. 스폰서가 주관하는 세미나. 이게 2번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 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도 얘기했는데 지금 녹화본까지 있는데 강전원 국장이 오프라인 온라인만 하랬어요.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 제가 저주할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할 때는요. 또 사업을 할 때는 내적 변화와 외적 변화를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일단 외적 변화에 대해서 잠깐 제가 사진을 몇 개 공유하고 넘어갈 건데요. 일단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얼굴인 점포를 좀 관리를 하셔야 돼요. 이게 제 얼굴입니다. 자, 제가 애터미 하기 전에 예비군 훈련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뭐 이제 예비군 훈련 때문에 피곤해서 그렇지만 여기 보이시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뽀샵한 거 아니냐고. 아닙니다. 여기 봐봐요. 모공에 구멍이 틀리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뭐냐면 특히 남자분들 잘 들으세요. 남자분들은 앱솔루트를 목표로 생기셔야 돼요. 절대 목표. 내가 한 달에 한 박스를 바르겠다. 그게 나를 위한 투자고 나를 위한 행복이다. 라고요. 다음에 이렇게 바뀌어요. 저는 이렇게 바뀌고 두 번째는요. 이게 복장을 좀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어떤 분에게 사업 설명을 듣고 싶으십니까? 자, 똑같은 성공의 8단계를 강의하지만 자, 통통할 때죠. 자, 어떤 분에게 사업 설명을 받고 싶으세요? 제발 여러분의 전투복 좀 하나 정도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을 만나러 갈 때 여러분들의 전투복이에요. 이 사업을 통해 부자가 되고 싶고 이 사업을 통해 성공하고 싶으면 최소한 인테리어는 조금 하자라는 거예요. 저 지금 이 양복 입고 있는 거 저희 단장님이 사주신 겁니다. 저희 단장님이 뭐 필요한 거 있냐 고 제가 옷이 너무 오래돼서 그랬더니 단장님이 사라고 저한테 20만 원, 20만 원, 40만 원을 주셨는데 매장에 갔더니 40만 원을 갖다가 못 사겠더라고요. 그래갖고 인터넷에 보니까 15만 원이야. 그래갖고 2개 샀죠. 사면서 벨트도 사고 넥타이도 사고. 안 비싸요, 여러분. 아 제발 돈 없다는 소리 좀 하지 마시고요. 아니 여러분 한번 막말로 얘기해서 여러분 돈 벌어서 스폰서 줄 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여태까지 스폰서 돈 줄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그래놓고서 스폰서로 돈 많이 번다고 그냥 그렇게 손가락질을 해요. 여러분도 돈 벌면 파트너들 안 줄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로남불하지 말자고요. 우리.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이런 관리를 하셔야 돼요. 여기 보세요. 저 보시면 제 피부 보이시죠? 주름도 없고 이 이유가 화장품을 정말 많이 발라요. 저는. 왜냐면 제가 이제 저의 목표를 세우고 포인트도 맞추고 하다 보고 또 파트너들에게도 포인트를 지원할 때가 되면 화장품이 올 거 아니에요. 하면 내가 발라야죠. 예전에는 파트너를 제품 후원도 해줬어요.
제품 후원을 해줬더니 파트너가 일을 안 하고 그 제품을 자꾸 팔더라고요. 그다음부터 제품 후원 안 합니다. 그냥 제가 발라요. PB를 줘요. 옛날에 제품 후원도 많이 했는데 좀 그래서 뭐 여러분들한테 그냥 알려드리는 거예요. 오늘 강의는 제 팁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저도 제품 많이 줬었어요. 지금 그런 어떤 계획과 유지 도전할 때 제품으로 많이 줬었는데 본인 오히려 그 제품들이 그 파트너에게 재고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되도록 PB를 주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나한테 많이 바르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적 변화에 대해 또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적 변화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안에 자가 발전기를 심으셔야 돼요. 저는 애터미에서 간절함이 없어도 성공할 수 있다고 보는 1인입니다. 단 확신은 없으면 절대 성공 못한다고 봐요. 우리가 다리를 건널 때 그 다리가 유리다리면 절대 건널 수 없지만 튼튼한 돌다리면 건널 수 있는 것처럼 애터미가 성공한다는 확신만 있으면 절대 포기를 하지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내적으로 내 확신을 뿌리 깊이 심는 게 중요해요. 정말 애터미에서 왜 성공할지. 저는 그래서 제 파트너들에게 항상 물어봅니다. 두 가지를 물어보겠죠. 첫 번째, 사장님 왜 애터미 하세요? 두 번째, 사장님은 왜 성공할 것 같으세요? 이 대답을 못하는 파트너다. 내 잘못입니다. 내가 파트너를 잘못 안내하고 있는 거예요. 가끔 파트너들 중에 이런 파트너 있을 수도 있겠죠. 사장님 이 애터미 왜 하세요? 그랬더니 아우 신정희 총장님이 끌어주신다고 해서 하죠. 그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입니다. 내일 당장 그만둬도 이상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확신이라는 것은 나의 정확한 논리적 근거가 있어야 돼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잠깐 얘기하자면 여러분들이 사람을 설득할 때 설득의 3요소를 이용하면 좋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설득하고 리크루팅할 때 설득의 3요소,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서학에서 나오는 거지만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가 있겠죠. 에토스는 신뢰를 통한 설득, 파토스는 감정을 통한 설득, 로고스는 이론을 통한 설득입니다. 먼저 신뢰를 기반으로 미팅과 세미나장에 앉히고 파토스, 감정이죠. 내가 제품에 느낀 감동, 그리고 회사를 느끼는 감동을 전달하고 로고스, 이론이죠. 거기에 뒷받침되는 데이터, 그리고 거기가 될 수밖에 없는 근거 자료들, 그리고 여태까지 애터미가 해온 역사들이 맞물리면 100% 리크루팅 됩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누군가한테 얘기를 할 때 내가 이것 중에 빠진 게 없나를 생각하면서 얘기하시면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트너가 확신을 장착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정말 중요해요. 우리 애터미가 성공할 수 있는 이유는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 진입비 유지비가 없어서 피해자를 안 만든다는 거. 두 번째, 제품이 좋고 싸고 생필품이고 가짓수가 늘어난다는 거. 마지막 세 번째, 이것을 무한 단계로 연결해 주기 때문에 나보다 나은 사람들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나는 반드시 성공한다는 거. 이게 바로 확신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내 파트너가 얘기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돈을 법니다. 내가 이야기할 수 있으면 내 스폰서가 돈을 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들은 강의를 잘 요약 정리해서 내 파트너가 이 강의를 하고 다니면 내가 돈을 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먼저 내가 익히고 내 파트너에게 복제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복제가 쉽지는 않습니다. 강의하는 저도, 이렇게 강의를 열심히 하는 저도 복제가 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 복제한 사람들이 돈을 벌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나 또한도 복제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고요. 우리 사업은 조직을 만들어서 조직을 유통하는 사업이에요. 조직은 오직 시스템에서밖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미나를 즐겨야 돼요. 홍수영 국장님 막 이렇게 리액션하는 거 있죠?
이게 좋아서 하는 거겠냐고요. 우리의 분위기업과 텐션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저분은 제가 가끔 보면 촛불 같아요. 자기의 촛농에 녹아내리면서 주변을 환하게 비추는 아름다운 존재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분위기에 같이 호응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단계는요. 무조건 분위기 싸움이에요.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비비불 하시면 안 돼요. 비난하고 비판하고 불평하면은 절대 안 돼요. 제가 또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혀끝과 제 혀끝은요. 칼날이에요. 이거는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요. 가끔가다 개념 없이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팀의 분위기 망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혼자 죽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죽는 경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잊지 말으셔야 될 게 있어요. 제가 좀 나이 드신 분들한테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이건 제가 한 게 아니라 이덕우 총단장님이 얘기하신 거니까 얘기할게요. 씹은 놈, 씹힌 놈, 들은 놈 셋 다 망한다. 누구를 씹지도 마시고요. 그리고 누가 하는 거 듣지도 마시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씹힐 행동 하지 마시고요. 내 일만 제대로 하시면 그런 일들이 없어요. 그러면 팀에 좋은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제 시간들이 정말 빠르게 가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일을 하면서 사람을 닮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애터미에서 제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봤더니 신규가 안 와서 성공한 사람은 없더라. 그러면 왜 성공을 못했나 봤더니 머무르지 못하게 했더라. 그러니까 왜 머무르지 못하게 했냐면 욕심 때문에 머무르지 못했어. 내가 사람을 머무르게 하려면 손해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제로섬 게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이득을 보기 위해서 누군가 반드시 손해를 봐야 돼요. 신정희 총장님이 저 자리까지 간 이유는요, 자기가 가진 걸 다 챙겼으면 지금 판매사도 유지 못하고 계실 겁니다. 손해보시고, 손해보시고, 또 손해보시고, 희생하시고 하시다 보니까 저 자리까지 간 거예요. 주위에 사람을 남기는 사람들을 전반적으로 봤더니 손해보는 사람이더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많은 SNS에 돌아다니는 글들이 있죠. 밥값을 내는 사람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이라는 거. 손해보는 사람 또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손해보는 게 즐겁거나 손해보는 걸 행복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손해보다 더 중요한 사람을 남기는 일을 더 소중히 여긴다는 거죠. 네트워크 사업은요. 사람을 남기는 사업이고요. 거상, 임상무기 얘기했던 이야기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장사는 임을 남기고 사업은 사람을 남겨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남기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되고 그 사람을 남기는 데 노력의 기반은 희생과 손해가 반드시 뒷받침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일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팬데믹, 이 위기 속에서도 제 파트너들의 이탈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탈자들 또한도 저의 관계 때문에 이탈하신 게 아니라 본인들이 겪는 개개인의 가정사로 개개인의 어떤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부업 내비지는 오토소비자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그 연결고리가 연결이 계속돼요. 그런데 내가 내 욕심 때문에 사람을 쳐내고 잃어버리게 되면 그 연결고리가 끊겨져 버려요. 소비자도 안 해버려요, 여러분.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팀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리고 가요. 근데 내가 손해를 봤어. 그리고 그 사람이 떠났어. 그러면 그 사람은 가면서도 얘기해요. 나는 비록 떠나지만 우리 스폰서는 좋았어.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머문 자리보다 떠난 자리가 아름다울 때 진정한 아름다움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이제 드릴 수 있는 얘기는 마인드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좀 필드 노하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일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계보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저는 판매사 때부터 이 계보도를 그렸는데요. 이 계보도를 판매사 때는 전후반기를 그렸어요. 이게 한 70-80장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을 시각화해야지만 내 조직의 흐름과 내 상황,
그리고 내가 어떻게 팀을 운영할지에 대해서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직급 계획도 세울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명단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명단을 다 쓰셨을 거예요. 근데 업데이트 되지 않는 명단은 의미가 없습니다. 자, 제가 처음에 썼던 명단이고요. 이 명단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소개가 내려가는 겁니다. 지금도 저는 이렇게 명단이 추가가 되고 있겠죠. 왜냐하면 제가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 제가 찍어놓은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여러분들의 명단과 계보도를 반드시 만들고 갖고 다니셔야 돼요. 왜 명단과 계보도를 왜 갖고 다닐까요? 이걸 알면은 갖고 다녀요. 모르니까 안 갖고 다니는 거예요.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일하다 보면 바람 맞고 멍 때릴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람 안 맞으세요? 저는 하루에 5개 미팅 잡으면 4개 정도 바람을 맞거든요. 그리고 멍 때릴 때도 많아요. 근데 멍 때리고 바람 맞았을 때 멍하니 있으면 그 다음 달도 지금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계보도를 펼쳐놓고 명단을 펼쳐놓으면 이미징이 됩니다. 아, 이 사람이 누구였지? 언제 제품을 썼었지? 우리가 옛 사람들과 갔던 장소나 물건들에서 옛 기억이 나듯이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후속 관리를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후속 관리가 생각이 안 나는 이유는 여러분들 기억 속 저편에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명단과 그리고 이렇게 계보도를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이 시각화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어떤 사업의 방향성이 잡힙니다. 그러니까 이 명단과 계보도는 항상 여러분들이 소지하고 다니시고요. 바람 맞았거나 멍 때렸을 때 오히려 여러분들이 뭐뭐 때문이 아니라 뭐뭐 덕분이라고 외치는 거예요. 야, 너 때문에 내가 시간 낭비했어가 아니라 너 덕분에 내가 계보도와 명단을 통해서 사업자를 찾았어. 라는 긍정적인 여러분들의 태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부정적인 생각을 가장 많이 듣는 사람은 나예요. 나. 내가 누군가한테 얘기하고 있다는 것도 내가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또 다른 누군가한테 얘기하고 있는 것도 내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내 부정에 내가 눌려서 사업이 점점점 힘들어집니다. 사업이 힘들수록 여러분들은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는 더욱더 긍정적으로 바뀔 거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걸 외치는 거예요. 제가 애터미를 하면서 항상 느끼는 게 있습니다. 이 애터미에 오신 분들은요. 각자의 직업, 각자의 경제 환경, 그리고 각자가 자라온 환경으로 인하여서 개개인이 오토 판매사가 되고 직급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시차는 존재합니다. 시간 차이는 존재해요. 근데 결코 오차는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도 지금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오토 판매사가 되셨어요. 이번에 이제 오토 판매사가 되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오토 판매사까지 5년이 걸렸습니다. 어머니 밑에 파트너는 오토 판매사 몇 명이 있는데 어머니가 오토 판매사가 되는데 시간이 걸리셨어요. 그런데 자 보시자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렇게 되는 데까지 있어서 어머니는 여지껏 다른 일을 해본 적도 없고 그리고 어머니가 처음에 했을 때는 어머니가 8남매 중에 둘째다 보니까 성격이 세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많은 잦은 다툼도 있으셨는데요. 요즘에는 그런 것도 일절 없어요. 너무 너그러워지셨어요. 저희 이모들이 저희 어머니의 변한 것을 보면서 저에게 했던 아주 충격적인 단어가 2개 있었어요. 야 전원아, 너희 엄마가 화를 안 낼 줄 안다? 너희 엄마가 목소리가 작아졌어.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애터미는 사람을 바뀌게 하고 그리고 운명마저도 바뀌게 합니다. 자, 제가 이제 끝으로 2가지 사진을 공유하면서 끝낼까 하는데요. 제가 애터미를 처음에 시작했을 때 사실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지만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돈이 안 된다라는 것을.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비용을 아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있는 광주의 센터에서 이렇게 잠을 잤습니다. 근데 저는 이 잠을 자는 순간에서도 단 한 번도 내 자신이 비참하거나
억울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전 신정희 총장의 강의 중에 내가 겪는 모든 일은 나의 성공 스토리가 될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순간을 즐겼고 이 사진을 남겨놨어요. 그리고 작년에 제가 원하는 차를 뽑았고요. 그리고 그 차로 지금은 시간적인 약간의 자유와 경제적인 약간의 자유, 그리고 정말 내 사랑하는 사람을 보살필 수도 있는 그런 행복한 자녀가 됐습니다. 존경하는 형제라인 사장님들, 제가 언젠가 책에서 이런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두 가지 능력을 가질 수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미래를 알 수 있는 능력. 두 번째, 미래를 만들 수 있는 능력. 그 두 가지 중에 어떤 걸 갖고 싶냐고. 10명 중에 9은요. 미래를 만드는 능력을 갖고 싶다고 합니다. 근데 재밌게도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금의 선택, 생각, 행동은요. 앞으로 5년 뒤에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의 수당이 적고 지금 내 조직이 작은 이유는 3년 전, 5년 전에 나의 선택과 생각이 조금 부족해서 맺어진 결과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행동을 바꾸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꿈을 재정비하면 5년 뒤의 미래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더 빛나고 행복한 미래가 기다릴 겁니다. 오늘 시간이 다소 2분 정도 오버가 됐는데요. 끝까지 강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애터미의 진정한 행복은 나 혼자만의 성공이 아닌 우리 모두의 집단의 성공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5년 뒤에 코로나가 끝나고 우리 모두 다 유럽 크루즈 여행 가서 와인을 딱 들고 강국장 12월 그때 강의 나쁘지 않았어잉? 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듣느냐고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